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 시작했겠네요. 10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국정원장으로서 대북관과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 화면이 지금 실시간 인사청문회,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모두 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좀 거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검증 절차, 검증 과정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자, 이종석 후보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의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또 20년 가까이나 지나서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이번에는 지명이 됐는데 아마 대북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을 실용주의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리더십은 절대 방조 국가의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또 하나는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겸비해 놓은 게 김정은이다. 지금 김정은이 핵실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ICBM 발사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도 계속 이걸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김정은이 실용주의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 마인드가 있다.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굉장한 실용주의자다라고 좋게 평가해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화면이 지금 언제냐면 2021년 6월입니다. 당시 이제 국가전략연구원 발표회에서 이제 지금 그 보인 의견인데 4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금 서면 답변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대 세습이라는 게 도덕적 규범적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북한 특유의 유일 지배 체제 성격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10여 년의 통치 과정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4년 전에 저 토론회에서 내놓은 견해 있죠. 어떤 실용적인 모습 네. 그리고 CEO로서의 또 경영자 CEO로서의 자질 그런 어떤 그 대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달라진 게 없네요.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재 대변인님.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인식에. 저는 이종석 후보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네.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인데요. 또 유시민 작가가 2020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두고 네. 계몽군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군주라는 게 뭐 이제 이 그 계엄령 때문에 계몽령 이게 그 화제가 되긴 했었지만 계엄군주라는 게 그 근대화 과정,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사실 그 국가를 근대화하는 아주 좋은 그 사람들을 계몽군주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 네.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리 좀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계몽군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용적인 CEO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종석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용적이고 CEO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CEO는 어떻게 하는 게 그 CEO의 몫입니까? 그 회사 경영 잘해서 관련한 그 이해관계자들 뭐 그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 네. 있고 다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만 잘 사는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게 네. 대북 관련 업무 또 이 정보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일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방북 기록도 제출을 했는데요. 방북 기록이 북한을 13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금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9차례나 갔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4차례. 그래서 총 13차례 방북했다. 노무현, 문재인 요 기간 동안 묶어서 13차례 방북을 했다. 근데 이제
방북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걸 잘 안 내다가 갑자기 이제 임박해서 또 제출했다. 그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직자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본인이 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네.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늦장 제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말의 의구심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네.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자질 검증도 해야 됩니다. 과연 이종석 후보자가 국정원장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될 텐데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5년간 교통 과태료를 16번이나 냈는데 속도 위반이 10건, 특히나 스쿨존 30km,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 위반도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한 것, 요것도 1건이 있고 16건, 지난 5년간 속도 위반 관련된 것만 15건, 그리고 신호 지키지 않고 지시 위반한 거 1건, 이렇게 16건이 있고 총 7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뭐 과태료를 좀 많이 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에 서툴든지 미숙하든지 뭐 실수로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고위공직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6건에 걸쳐서 위법사항이 있다, 위반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준법 정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격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스쿨존이라든지 속도 위반의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그 공간에서 위험한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사고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둔 것인데 이것을 실수다라고 하기에는 그 횟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 그렇다면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쳤다 그냥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동안 16건, 2022년부터 2024년, 5년이 아니라 이제 2년 정도네요. 이 기간 동안에 2년 7개월 동안에 16건인데 과거에 통일부 장관 했을 때인가요? 그때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년 전 인사청문회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적발된 건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요 12번 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 위반을 12번을 이렇게 되풀이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거는 이 준법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특히 작년에 4번을 했는데요. 그 일요일마다 회의 참석하러 이제 제가 제 차 몰고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하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져서 특히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10번 넘게 속도 위반을 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습관을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뭐 기간이 지금 20년 전에 지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12차례,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16차례, 합하면은 이제 26차례가, 28차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지어 이런 사안이 똑같은 문제로 지적이 돼서 인사청문회에서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시정을 안 하고 또 빈도수로 따지면은 최근이 사실 더 잦은 편이에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더 잦은 빈도로 이렇게 과태료를 낼 만한 이런 신호위반이라든지 범칙행위를 한 것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준법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고위공직을 연거푸 뭐 통일부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해도 돼야 되는지, 이거를 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본인 뭐 변명은 그렇습니다. 간만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 감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